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길게 갖고 가셨던 분들은 정말 SK 하이닉스가 복주는 덩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또 이렇게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래부터 HBM 관련해서는 선두 위치 잘 지켰고 여기에 범용 메모리 단이 또 이렇게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니 웃고 있는 SK 하이닉스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차장님. 내년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안심하면서 보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권으로 우리는 대응하기에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대형주가 내년에도 이렇게 끌어가 줄 수 있는지, 또 다른 갈래로 보면 소부장으로 확산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은 대형주에게는 그냥 위치적인 것만 의탁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굉장합니다. 어떤 평가 주세요? 예, 내년에도 여전히 장밋빛이다. 네, 그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1년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 빅테크 업체들의 이 데이터 센터의 이 과잉 투자가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문 취소로 인해서 두 기업 다 많이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격세 지감도 좀 느끼면서 이 반면 교사로 인해서 분명히 내년에도 공급 조절을 할 겁니다. 이 두 업체는 공급 조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절대 강자로 좀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난이도나 그리고 수율 그리고 패키징, 엔비디아의 신뢰를 가장 먼저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도전을 한다고 해도 예. 이 HBM 쪽에서는 쉽게 틀어지지 않는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 정리할 거 정리해서 좀 휴가를 갔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돈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내년에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이던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니냐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로 결국에는 문을 닫는 건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말 성적표 받고 싶은데 아직은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최영주 소장님,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일단 끌고 가면서 정리할 것 없이 끌고 가면서 더 한번 향유를 해볼까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상황들을 놓고 보면 9월, 10월 달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변동성이 약간 좀 있었던 예. 두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9월, 10월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변동성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 30% 정도 올라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도에 뭐 그런 거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럼 들고 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좀 조정을 나올 때도 우리가 이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 거품론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내년에 전체적인 영업이익 중에 절반을 얘네 둘이 할 거를 보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할 거를 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이닉스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놓고 보면 온일의 컷 모양이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온일의 컷 모양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가면 80만 닉스, 100만 닉스까지 차트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 컷 모양을 완성할 때까지 11월 달서부터 최근 구간까지 60만 원대 밑에서 마음고생도 또 하셨던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러한 구간, 그러니까 상승 패턴에서 온일의 컵은 상승 패턴에서 컵 모양이 나오고 손잡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컵 모양이 지금 나왔다라고 변형된 온일의 컵 모양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좋습니다. 일단 뭐 복잡한 얘기는 뭐 내년도에 가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망으로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환율이 안정차지면 외국인들이 환율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수 5천 가면 하이닉스 얼마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얼마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월, 10월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이제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었던 때였다는 거죠. 뭐 그 속도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업황이 장밋빛이고 주가의 상황 그리고 차트가 보여주는 것들도 장밋빛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좋게 바라보고 계신다. 두 분의 의견입니다. 반도체는 워낙 좋습니다. 지금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변동이 나와준다면 땡큐처럼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반도체로 가서 제주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를 참 잘 부리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순환의 관점으로 바라볼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CXL도 트리거가 되면 트리거가 될 거고 내년에 유리기판, 뭐 기판, 액침 냉각 사실 꼽기만 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AI 상황상의 이유는 될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좀 더의 파급력 여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범용 레거시 반도체 네. 그리고 HBM이 화두였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저전력과 이 특수용 반도체 이 틈새 시장이 좀 부각이 될 예정인데요. 이 엄연히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같은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범용 고성능 메모리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로 뭐 D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을 좀 예로 들 수가 있고 즉 이제 초미세 공정이나 그리고 이제 대규모 캐펙스 그리고 표준화된 제품 그리고 가격을 이 사이클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 이 제주 반도체가 생산하는 이 반도체는 이 저전력 특수용으로서 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 생활형 메모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즉 저전력 모바일 D램이 아니라 이 특수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뭐 자동차나 기계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MCP라고 해서 이 여러 메모리를 이제 한 묶음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등 엄연히 반도체 안에서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향후에는 모바일이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차량용 등에서 워낙 신뢰성과 커스터마이징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를 업체와는 다르게 제주 반도체는 오히려 더 내년에 오래 갈 수도 있다.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규모의 경제는 약하지만 이 가격 경쟁 압박이 좀 덜하고 그리고 고객의 락인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좀 계속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사실 제주 반도체의 제주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그때도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강했었던 저력을 보였었는데 2025년과 2026년에도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갈까요? 자, 그럼 재료가 좋다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3만 원 넘으면 이거 전고 돌파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래가 더 붙고 그러면 우리도 이쪽 역시 장밋빛 차트 전망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닐까 기대감 자극하거든요. 일단 차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18,000원, 17,000원에서부터 26,000원 찍고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식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식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분출했다가 그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후속이 없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좋을 때 잠깐이라기보다는 전망이 좋을 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증권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선 앵커 말씀하신 액침 냉각, 유리기판, CXL 작년 이맘때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시간이 다가갈수록 이제 점점 보이는 시간도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들이 올라갔다가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반도체 업황들에 대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고 오늘 윗거리를 단다라면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오늘 이제 끝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세가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또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 의견이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니겠나 좀 중립 의견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는 열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을 활용하자라는 관점이세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다 좋을 거예요.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부품단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해도 묵직하게 들고 가셨던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다 좋았었던 부분들이지만 그거는 외국인들이 9월, 10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적정한 시점에서 이익을 챙기고 하셨던 분들이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올해 지금 뭐 주호방, 원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막판 2달에 수익률 많이 까먹으셨을 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무조건 들고 간다라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특히 내년도에는 말씀 나오셨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기대감하고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왔지만 내년도에는 성적을 확인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치킨 값을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일 거거든요. 기대감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변동성과 굴곡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도 묘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취하기보다는 빨리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언급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세 활용은 가능하겠으나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 있어서는 좀 조심조심 살펴보면서 대응해보자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로봇 가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반도체 끈 거는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인데 물론 대단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YTD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크게 오른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YTD 기준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위가 원익홀딩스, 2위가 로보티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손 많이 탔으니까 다른 로봇주를 봐도 다른 로봇주를 볼래일지 아니면 원래 숫자가 그래도 찍혀졌던 로보티즈에 우리는 더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고민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CES 전까지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솔직하게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그래도 연속된 모멘텀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판단 어떻게 내리세요? 네, 올해 주인공은 역시 예. 네, 로봇주였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이제 지는 별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항상 이제 1월 되면은 새로 이제 뜨는 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년간 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이제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좀 신중히 투자를 해야 되는 해가 내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행히 로보티즈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장주 역할을 그렇죠.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연히 따진다고 하면은 이 감속기를 이 국산화에 성공은 했지만 그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서 뭐 충격이나 과부하에 강하고 그리고 높은 토크 전달 가능으로 인해서 뭐 내구성이 우수하고 원가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신중한 이 감속기는 바로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생산하는 이 감속기입니다. 이 초고정밀로 이 뒤틀림이 없고 그리고 이제 경량화로 이 정밀 제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가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로봇 관련 이 부품의 주도권은 일본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처럼 이 로봇이 이 캐즘 현상을 좀 겪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내년이고 실적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수급은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1월 되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를 한다 의견처럼 보여지긴 하네요. 올 한 해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로보티즈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수고했다. 로 정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에도 부탁해라고 해야 할지 차영주 소장님의 답변은요. 저는 수고했다라고 수고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11월 달에 30만 원, 20만 원까지 흘러내릴 때보다 지금 음봉의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 확실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로보티즈를 공략할 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말씀하셨죠. 노란봉투법하고 로봇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노동자를 고용 안 하고 로봇을 고용하나요? 그런 로봇을 고용할 수 있는 로봇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란봉투법과 앞으로 고령화에 대해서 사람이 줄어들면 로봇이 대처한다는데 어느 세월에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었던 부분들이 네. 올해 있는데 앞서 내년도 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는 건데 저한테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도 있을 수 있어 반론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신중해지자라는 좀 의미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로보티즈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요즘 방송을 이제 하면서 내년도 전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로봇주들이에요. 예. 로봇주들에 대해서 자꾸 많이 이제 질문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어떤 뭐 코멘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차트가 흘러내려요. 차트가 흘러내린다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봇주에.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 이제 펀드 매니저도 휴가를 가 있는 상태고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로보티즈를 매수 관점에서 볼 때 언젠가 매수 관점 다시 올 거예요. 매수 관점 올 때는 언제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올 때 따라가자. 지금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금 이제 미리 선점해서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조정이었고 그저께도 조정이었고 오늘도 조정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껄껄거리였지만 떨어질 때도 조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뭐 일단은 25만 원 선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니까 요거 지지 여부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만 가려면 로보티즈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 무벡스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내년도에는 좀 큰 로봇주들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보선 다이나믹스가 IPO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 무벡스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그런 것들의 모멘텀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탑픽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번에 하만을 통해서 전장 사업을 인수를 했고 이것과 로봇과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했다가 아니라 내년도 누가 잘할까? 누가 잘할까라고 본다라면 역시 그룹사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대안으로서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도 짧게 봐야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 2017년부터 나온 자율주행 얘기 도대체 자율주행 언제 자율주행이 될까요? 지금 레벨 2 단계고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올 건 오긴 올 거예요. 그 시가 점점 짧아질 거예요. 짧아지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FSD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지금 정부에서 못 쓰게 하잖아요. 테슬라 이번에 미국에서도 제소가 들어갔죠. 자율주행이 아니다. 운전 보조 장치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보조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이 나오건 이벤트가 나오건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치고 빠지는 방식을 해야지 이제 자율주행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자, 자율주행 다가온다는 얘기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과 꾸준히 이익을 내는 반도체랑 주가 움직임이 다르죠. 역시 꾸준히 내는 반도체 움직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잘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좋은 수익률을 구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내년 키워드는 이익 성장성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2026년에 끌고 갈까, 끌고 가지 않을까에 있어서 판단 기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두 분 모두 수고했다, 올 한 해로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바이오는 기대를 해봄직한지 싶네요. 이쪽도 이벤트 정도로 봐야 할지 아니면 코스닥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쪽이 또 바이오인지라 올라주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센티가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지라 저희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엔터 이 정도의 기대를 좀 모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ADC 쪽 키워드죠. 네. ADC 좋다라는 말은 참 많았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ADC는 가장 좋은 예. 그런 분야라고 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비만 쪽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 부재로 인해서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욱더 좀 각광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내심 그 1000 이상을 좀 기대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뭐 내년에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최근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이제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올라와 줘야 이제 코스닥이 좀 부응이 되는데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소부장, 제약 바이오가 분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알테오젠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같이 이제 덩달아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ADC 항체와 약물 결합체의 플랫폼 기술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단일 파이프라인이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이 플랫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이 검증될수록 점점 고도화될수록 라이선스나 아니면 이제 마일스톤 중심의 이 비선형 수익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좀 안전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반대로 임상이나 뭐 기술 검증에 대한 외부 평가가 흔들릴 경우 물론 이제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은 있지만은 그 기회를 틈타서 매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장님, 그러면 저는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오름 테라퓨틱이 더 잘 가거든요. 근데 오름 테라퓨틱은 DAC라고 해서 그 리가켄 바이오처럼 ADC 쪽보다의 그런 좀 뭔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더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오름 테라퓨틱이 더 리가켄 바이오보다 잘 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비중 조절을 오름 쪽으로 더 실어야 하는 건지도 고민되긴 하는데, 자리로 보면 또 리가켄 바이오가 다음 차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의 판단력은 어떻게 내리세요? 저는 이렇게 시총 규모가 워낙 크고 작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게 더 부각이 좀 될 수 있지만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리가켄 바이오가 더 견고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오름 테라퓨틱이 움직이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봤을 때 리가켄 바이오, 그렇다면 지금 자리 안전한 자리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21선 하회는 하고 있지만 지지 라인은 또 지켜가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차장님 잘 말씀하셨고, 또 이외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주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 알려진 상태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중동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그 정책, 이런 모멘텀도 최근에 좀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랑 연계되면서 2차전지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시 코스피로 수급이 몰릴 때 그때에 또 피해를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 모멘텀을 놓고 보면 현재 수준이 결코 가격 그 밸류를 반영 안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 오늘 좀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지금 뭐 차트가 어느 정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을 예. 보면 이 정도 차트로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모양인 것 같아요.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는 상태고 거래량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생각만큼 시장의 관심이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나름대로 주가가 조정을 버티어내고 있는 거 보면 견조한 흐름도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는 것들은 조금 한 단계 조금 보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주도주들 아닌 이상에서는 조금 친중론을 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바이오는 지금 어떤 관점이세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을 때 그때 먼저 살 종목을 리가켄 말고 다른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리가켄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빠지죠. 네네. 수급이 빠지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이틀 연속, 기간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틈새 전략으로서 의료기기 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맨날 제약바이오 쪽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쪽으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메디톡스? 네.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꼭 너무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 대비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틈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총 상단주에만 기다리고 있는 시각을 그렇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만하다 의견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구간처럼 설명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재료적 가치는 높게 평가도 나왔으니까요. 판단 잘 해보시죠. 이어서 LNF 가겠습니다. 금쪽이가 되어버려가지고 LNF는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다룬 바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46파이 그 계약이 결국에는 1,000억 원 이하로 다시 수정이 된 거죠. 근데 출하가 안 됐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왜냐면은 계약 만료가
12월 31일까지였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나간 게 없으니까 실적에도 반영된 거 없고 그러면 오히려 ESS 모멘텀으로 사기에 지금 가격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기는 한데 근데 ESS만 보고 LNF 살 바에 다른 종목군도 있는지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거든요. 판단은요? 네, 오늘 테슬라 공시를 보면서 네. 참 힘들겠다, 예, 예. 네, 어렵겠다, 내년에도 첩첩산중이다라는 좀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계약 규모가 사실상 없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그쵸. 다른 종목에까지 타격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분간 조정이나 횡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의 이 기술력은 검증이 되었으나 이 반도체처럼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내년에는 좀 계속 좀 신중히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LG 엔솔도 대형 계약이 취소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을 찾자고 하면은 2차 전지 말고 ESS 시장과 그리고 자율주행이 얼마큼 이제 성큼 다가오느냐에 대해서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과연 그 시기가 내년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도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업체랑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도 워낙 좀 밀려 있고 그리고 기술력은 오히려 이제 중국 업체가 좀 많이 앞섰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해준다고 해도 네,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큼 이제 지속될지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머리 들 때까지는 좀 지켜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섣불리 들어가지는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 심리가 말해주는 것은 10% 넘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ESS 모멘텀 받아가면서 가장 선두에 설 수 있었던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영시켜줄 수 없다라는 것인지 시장의 해석은 어떤 걸까요? 차트가 보여주는 게 오늘의 움직임으로 믿어야 할지요? 일단 LNF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을 예.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LNF가 지금 상당히 자금 사정이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 EB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과 신주식권도 상장 올 가을에 됐습니다. 그런 물량들까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극복해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됐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 시장 리스크도 있지만 개별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네. 결국 개별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LNF가 지금 없는 분이라면 굳이 LNF를 살 이유, 그러니까 이게 좀 냉정한 겁니다. 제가 좀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 계좌에 LNF가 없다면 굳이 LNF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도 있고요. 다른 2차 전지 업체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LNF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지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라든지 ESS가 남아있지 않느냐. ESS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일단 4분기 실적을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전에 기억나요. LNF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BW 발행했을 때도 잊지 말자라고 하시면서도 그렇죠. 언급 주셨던 바가 기억이 나는데 LNF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일단 이 비가 멈추고 어느 정도 바닥을 뒤지는지 뭔가의 저점을 뒤지는지 바라보면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타이밍 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엔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엔터주로 오늘 좀 수급이 잡혀요. 하이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SM을 챙겨왔는데 왜냐하면 뭐 방중한다고 하시고 기업도 방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중국 지분 있는 게 SM 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텐센트 뮤직이 SM 지분을 어느 정도 10% 미만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 나오면 SM이 먼저 움직였었던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나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이브를 더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최애가 있는 엔터주를 사도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차별화되는 건가 싶거든요. 지금은 어떤 재료에 조금 더 기인한다고 보세요? 네, 하이브, SM 둘 다 나쁘지 않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엑소가 다시 이제 컴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쪽이 워낙 또 강하니까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화 개방이 가장 좀 용이하지 않나 부담도 없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터 회사들 보면은 이제 단순한 이제 음악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IP가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수익화되는 이제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아티스트 이 IP를 가지고 우리가 뭐 앨범이나 공연 그리고 굿즈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투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 확장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리스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의존도와 그리고 콘텐츠 흥행의 불확실성이 있긴 있지만 예,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역시 최고수에는 이 엔터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기회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엔터주는 상장돼 있는 네.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이제 엔터 4사죠. 엔터 4사 네.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SM 사실 이 종목이 고점 대비 좀 내려온 구간에서 다시 좀 V자로 회복을 하려나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괜찮을까요? 기관은 일단 SM을 꽤나 오랫동안 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SM 차트가 이제 가장 좀 이쁘죠. 예. 오늘 좀 깔끔하게 좀 나오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SM과 하이브를 오늘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이브보다 SM 차트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꿈틀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럼 시장이 그럼 무엇을 보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브 같은 경우 BTS 내년에 또 공연 재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SM이 먼저 움직였고 SM이 강하다. 그럼 이거 한일령과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봐야 되겠죠. SM과 BTS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BTS가 내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뉴진스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은 그보다 한일령에 따른 한한령 해제 기담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 1월 달에 이제 2월 달인가요? 홍콩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후난 TV로 이제 전국에 그죠? 생중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일단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차장님 의견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엔터주들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일령에 따른 SM을 대장주로 보고 있다. 여전히 SM 같은 경우 갈 길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5만 원만 넘었으면 50주 신고가 영역인 것 같아요. 시간에 감안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SM은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 내년도 이제 BTS가 얘기되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을 가는지를 체크하면서 현재 추세 방향 훼손 없다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플레이해봐도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엔터 긍정이다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